박시용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박시용입니다. 고민이 많으신 우리 예. 1주택자 분들. 지금 이게 제일 문제예요. 1주택자 분들. 화나셨어요. 예, 지금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중간에 꼈어요, 지금. 나는 국민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구성비는 있죠. 제일 많어. 네. 예. 거의 지금 이게 80% 이상이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분들 중에서 네.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제 네. 1주택을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무주택인 상태에서는요. 네. 그 인구론로 음. 많이 믿으시고 그다음에 일본 주택 시장에 네.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아우, 사람은 자기가 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주택을 한 채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내가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 네.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렇죠. 분양을 받게 되면 네. 분양권 도사가 되고요. 맞아요. 재개발을 어떠한 치료도 사게 되면 재개발 네. 도사가 됩니다. 한 건이라도 갖고 계시면 그렇게 돼요. 맞아요. 피계산이 촉촉되고요. 예. 정말 재개발 하나도 안 어려워요. 공부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절로 알게 공부가 되잖아요. 되고요. 입지 공부가 절로 됩니다. 내가 맞아요, 구매한 맞아요. 지역은 난 네. 도사가 됩니다. 계속 또 뉴스도 자동적으로 보였또 이렇게 딱딱 그 호재란 활자가 호재는 올라와. 다 외우고요. 맞아요. 우리 지역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고요. 맞아요. 정말 그 부동산 상승론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네. 이러한 1주택자 분들이 네. 이제 주택이 좀 오르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관심이 없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갈아타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이분들의 좀 특징들은 미리 갈아타신 분들이 있고 하나는 아니면 한두 개를 더 사신 분들이 다주택자가 되신 거고요. 네. 이분들 중에서 18년 위기설을 음. 믿었던 분들이 계세요. 연초에 그 이게 좀 상승보다는 조정 전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락까지는 아니었었는데. 근데 물량으로 치면은 음. 사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네. 입주 물량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은 세대가 동시에 입주를 하게 되면 네. 매매 수요도 전세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급하신 분들은 투매도 네. 해야 되고 이제 잔금을 못 치르시는 분들은 잔금 납부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잔금을 못 치르시고 세입자를 못 찾은 세대는 집을 빨리 팔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금매가 나왔는데 네. 이게 음. 파리 대책 때문에 모든 게 다 왜곡됐어요. 어떻게 여기 됐어요? 항상 네. 반대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헬리오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2018년 하반기에 9,000세대 상당이 되는 헬리오가 입주를 하게 되면 9,510세대. 예. 하게 되면 예. 여지없이 매매값이 무너질 것이며 네. 잠실 일대의 모든 특히나 33평의 전세값은 무너질 것이다. 헬리오시티 메인 평형대가 30평대였으니까. 인근에 있는 위례의 전세도 쓰나미처럼 네. 망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저희는 이 많았습니다. 얘기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네. 동탄. 동탄. 12만 세대 입주 때, 입주 대란.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헬리오시티. 네.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 있는 강동구 예. 입주.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반복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헬리오 오너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입주권인 사람이 있고 조합원이신 분이 있고 네. 분양받으신 분이 있고 분양권을 전매하신 분이 계실 텐데 네네. 자, 입주권인 사람의 생각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얼마가 실행이 되었을까요? 한 5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요. 33평 기준으로 전세를 5억에만 맞추면 네. 그게 데드라인이었어요. 전세를 5억이 맞추면. 예, 그러니까 네. 5억까지만 전세가 밀리지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력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네. 분양을 받으셨는데 초기에 분양받거나 네. 10억 이내에서 전매하신 분들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때 당시에 헬리오를 떠올려 보면 이걸 투자로 사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헬리오시티를 그 가격에 전매를 하셨을 때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사시려고 사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시세 차익을 많이 보셨어요. 그러네요. 지금 헬리오가 16억을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15억 넘었으니까. 그렇죠. 넘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분양받은 가격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양도 차익을 받는데 그렇죠. 양도세 중과가 붙었어요. 이게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양도세 플러스 20%고 그다음 등기를 안 치더라도 네. 일반과세, 예. 일반과세에 해당되는 입주권자들은 네. 일반과세도 지금 양도차익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세율이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예. 세율이 일반과세라도 끝에 부분에 붙은 세율을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자인 같은 경우도 파리 대책 이후로 분양권도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0%보다 훨씬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세자만 찾으면 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네요. 저는 분양권 산 가격이
계약금 10%가 들어가 있고 옵션이 들어가 있고 이제 중도금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중도금 대출만큼은 또 2월이 된단 말이에요. 파리 네. 대책 전 단지라서. 그렇죠. 그러면 잔금 대출 때도 다주택자라도 네. 대출이 나오는 단지에 여기는. 예. 그러면 저는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내가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도 세금이 너무 과도해서 양도세 때문에 네. 지금 양도세를 팔면 네. 헬리오시티 가졌다 그러면 어떤 느낌 들으세요? 부럽네요. 그죠? 다들 부럽다고 하고 어머 헬리오시티 있냐고 이러잖아요. 근데 헬리오시티를 팔면 네.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네. 고작 2, 3억만 남는 거예요. 네. 근데 그 2, 3억 갖고 갈아탈 물건이 없어요. 헬리오를 팔면 다음에는 잠실에 다시 재건축을 한 번 더 하시거나 아니면 강남권의 구매를 원하실 거예요. 네. 근데 헬리오를 판 순간 네. 갈아탈 수가 없는 돈이 남게 돼요. 차익이. 일단 잠실동으로는 못 가고요. 신천동으로도 못 가고 헬리오특급 이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당연히 안 팔겠죠. 안 팔죠. 그 이하로 가기 싫지. 아까우니까. 네, 아깝기 안. 두 번째. 네. 그러면 또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서 네. 갑자기 실거주 요건 2년이 생기신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네요. 이분들은 양도 차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어.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빨리 21년 전에 2년을 채워서 네. 실거주 요건을 마련하고 네. 이거를 실거주를 채우는 것이 영리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들어왔어요. 이사를 했어요. 2년 또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만큼 또 매도 물량이 준 거예요. 네. 이러한 식으로 양도세가 절세가 되거나 아니면 어. 이러신 분들은 팔았어요. 루체아임 하나 갖고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분양권 헬리오도 하나 갖고 갖고 있으시면.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동시 입주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루체아임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헬리오 분양권을 점리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헬리오를 파신 분이 네. 생각보다 예. 예상보다 물량이 적었어요. 없죠. 제가 봐도 헬리오시티 안 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리 대책 이후로 생긴 그 정책 때문에 그렇죠, 이 그렇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예. 사실 팔아서 예. 그 차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는데 사실 허덕허덕하면서 아끼고 절약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약간 좀 차익을 보고 여유를 찾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네. 이분들이 네. 서울에 분양받은 물건을 네. 지금 못 팔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세는 남아돌고요. 네. 매매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헬리오에 나왔던 대란 중에 막 그래도 헬리오도 막 전세값이 4억대다 막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네. 그런 물건들은 네. 아주 특이한 물건들인데요. 현장을 꼭 가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현장 가보시면 노옵션 물건. 노옵션. 야. 이게 지금 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상상을 못 하실 텐데 네. 예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참 쉬웠어요. 그렇죠. 얼마나 쉬웠냐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원 분양자고요. 네. 그다음에 입주자세요. 네. 원 분양자와 입주자 사이에 심하게는 20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몇 근데 번 그 봤어요. 20명이 네. 명의가 네.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명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요. 그 중도금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았고요. 네. 그래서 그냥 1,000만 원 붙으면 웃돈 붙으면 판 경우도 있어요. 네. 내가 당첨되면 500만 원 웃돈부터 현장에서 팔고 그냥 맞아요. 그냥. 1,000만 원에 분양권 잡아왔다가 네. 1,500만 원에 500만 원 붙여서 팔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아주 저희 초반에 16년도, 15년도 이럴 그때는 때 그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어요. 예. 합법적인 예. 전매고요. 합법적이었습니다. 이게 네.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명했던 신촌수 마이파크 같은 경우도 네. 막 처음 피는 5천만 원대에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중도금을 승계하고 이제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내가 이거를 전매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했다면 네. 그 분양권 단타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옵션이 있으면 잘 안 팔렸어요. 그렇죠. 단타하시는 분들은 일단 금액을 좀 줄여야 되니까. 계약금에 네.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저희는 이제 투자가 네.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바로바로 이해하시는데 네. 제가 그래서 기초반을 만든 거예요. 기초반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네. 계약금에 플러스 옵션에 10%를 내잖아요. 네. 확장비하고 에어컨하고 등등등. 예, 옵션도 계약금을 냅니다. 붙으면 네.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였다. 네. 그러면 계약금만 들어간 세대는 3천만 원의 초기 투자금하고 이제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데 네. 이게 옵션이 붙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계약금 자체가 네. 뭐 4,50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500만 원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3,600이 되더라도 그 600만 원이 분양권 그 거래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자, 예전엔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분 맞아요. 입장에서는 네. 600만 원씩 우술이라고 하죠. 짜투리 돈을 합치면 하나를 더 살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경쟁 순위에서 밀려버리니까 네. 옵션하지 말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다음에 그렇게, 특히나 경기도에서는 시원하기 때문에 에어컨 안 틀어도 된다고. 맞아요. 사실 살다 보면 시스템 에어컨 잘 안 에어컨 쓴다고. 뭐 그러니까 6, 700 하려면 하니까. 그냥 뭐 거실이나 하든지 네. 아니면 없어도 좋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2, 3년 사이에요. 네. 사람들의 눈높이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맞아요. 네. 이제는 옵션이 안 돼 있는 집은 거래가 잘 안 되고요. 예. 세입자만 하더라도 옵션이 풀 에어컨이 장착되지 않으면 네.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맞아요. 예. 옵션 다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헬리오에도 노옵션 물건이 있어요. 노옵션 물건이었어요? 그럼 이거 4억짜리가? 예, 그런 물건들은 노옵션, 에어컨 없는 집, 그러니까 에어컨을 벽 뚫어서 설치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집들 확장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그러네요. 그런 집들은 이제 전세 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죠. 아, 이게 한 세대째 다 이렇게 뜯어서 봐야 돼. 이게 아니면 금액이, 또 예, 이제 맞아요. 임대사업자 묶으실 분, 네. 네, 빨리 맞춰야 되니까. 빨리 맞춰야 되고 이제 돈이 네. 급하셨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쌌는데 사실 사실 헬리오가 음.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네. 금매들이 많지 않았고 음. 그 뉴스에서 보시는 금매의 특징은 뭐냐면요. 네. 잔금을 빨리 쳐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목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내가 1세대인데 네. 집을 보고 있었어요. 네. 금매가 나온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사갈 집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뛰어가요. 금매 살려고. 네네. 근데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목돈을 안 쥐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저는 집을 팔아야 이걸 계약할 수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은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정말 또 돈이 있는 분들만 살 수 있거든요. 네네. 자, 이제 1주택이신 분들은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네. 내가 이사 가야 될 집을 먼저 보시면서 네. 플랜 A, 플랜 B, 적어도 플랜 C까지 계산을 해놓으시고 네. 미리미리 집을 계속 살 것처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부동산 사장님하고 다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이게 꼭 한 단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플랜 A, B, C가 있어야 되고요. 네. 동시에 우리 집을 매매할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맞아. 매매 계획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집은 B급 상품 또는 네. B급지고요. 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A급지 또는 A급 상품이에요. 더 좋은 보통 곳으로 그렇죠. 갈아타고 싶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정기잖아요. 예. 조정기에 장이 풀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장이 풀릴 때는 항상 네. A급지가 먼저 움직이면서 네. 시작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퍼지면서 B급지의 내 집도 팔리는 거예요. 네. 그럼 매도 시기가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이게 안 맞잖아요. 그게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집이 팔려요. 계약이 됐어요. 네. 그러면 계약금이 오는 순간 네.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하죠. 아. 더 좋은 동네로. 근데 그렇죠. 더 좋은 동네는 이미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네. 벌써 집값이 바닥 물건은 다 빠져 있고 제일 싼 물건은 바닥 물건이라고 불러요. 바닥 네. 물건 다 빠져 있고 벌써 다음 출발, 다음 단계의 가격으로 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 로얄에 싼 건 다 빠졌고 운이 좋으면 비로얄에 싼 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안 남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나는 이거를 처음에 옮기려고 집을 매도를 마음 했는데 먹었을 때랑 다른 거죠. 오! 가격대가. 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사실 두 가지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 네. 일단 마음을 비우고 뭐야, 마음이. 항상 이게 투자는 마음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마음 오케이, 훈련이 예, 자 맞습니다. B급지인 내 집을 네. 싸게 매도한다. 아. 왜냐하면 B급지인 내 집은 A급지의 집보다 같은 지역일 경우라도 항상 절반만 올랐다.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중요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고 있어요. 신축이 맞아요. 3억 올랐을 때 우리 집 구축은 1억 5천 네. 또는 2억만 올랐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내 집을 좀 많이 깎아줘서 네. 무리하게 많이 깎아줘서 매도를 하더라도 나는 A급지의 금매를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깎아줬던 금액이 A급지가 올라가는 금액에서 다시 메울 수 있어요. 매우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죠. 그런데 보통들은 처음 매도를 해보시면 네. 많은 공부들을 하고 부동산에서 많은 스킬들을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 좀 많이 거래를 하고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하락기에는 아무런 매도 기술을 써도 네. 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집을 깨끗하게 치워라, 집을 비워라, 네. 커피를 내려서 냄새를 풍겨라. 심지어는 뭐 절대 안 팔려요. 가위를 걸어놔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맞아요. 물을 네. 1.5리터짜리 물을 네. 다 받아가지고 거꾸로 병을 세워서 내 귀퉁이에 세워놔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매도라고 하는 네. 것은 장이 풀려야 팔려요. 맞아요. 네.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움직여서 사고 싶어야 집이 팔리는 거지. 그렇죠.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집이 네. 팔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매도의 기술은 하나예요. 가격. 네, 맞아요. 정말 그냥 편하게 말하지만 저도 해보면 네. 안 팔릴 때는 네. 그냥 다른 사람 느낌 입장에서 이게 정말 이이득 본다. 요즘에 이제 재밌는 말로 개이득 본다. 이제 이런 네. 느낌. 그냥 이득은 안 와닿고요. 안 움직여요. 네. 개이득인데 이 정도 느낌이 돼야 사람들이
이거를 금매라고 생각해서 같은 단지에 집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투자자용 단지였다면 네. 투자자가 계속 보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쑥 떨어진 금매를 잡는 또 투자자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집을 매도를 하시고 네. 나는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 타야 이 시간차가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집을 팔았는데 옮겨 타지 못하고 네. 무주택자가 되신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이런 경우가 네. 가장 허망하고 제일 힘든 거거든요. 주변에 최근에 많아요. 작년에 많았죠. 네, 작년에는 말에. 정말 급박하게 장이 움직였거든요. 작년에 7월, 8월 2달 동안의 그 장세는요. 정말 급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딱 팔고 바로 준비하지 않아서 계약하지 못했던 분들은 붕 맞아요. 떴어요. 맞아요. 분등 있었습니다. 사이에 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9월 전후로 아주 폭등을 했어요. 9월, 10월 그 사이에. 폭등이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주택자 분들이 이런 거 갈아타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네. 또 두 번째는 드디어 1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기회가 열렸어요. 어떤 기회가 걸렸나요? 무순위 청약. 왜냐하면 네. 1주택자 분들은요 2년 약정서를 쓰시게 되면 네. 무순위 청약을 하면서 중도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가능하죠. 중도금만 나오면은 좀 숨통이 좀 튀어요. 무순위 맞아. 청약이 네. 있기 전까지는 네. 자녀 세대라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줍줍이라고 하는 애칭이 생겼는데 네. 내년 내 집 마련이라고 했어요. 미리 가서 내 집 마련 신청서를 쓰면 네. 이제 자녀 세대가 발생한 문자가 오고 그 현장에 가서 추첨을 하거나 네. 이제 이런 걸 하다가 너무 그게 과열됐다라고 해서 지금은 또 인터넷 청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렇죠. 있는데 더 편리해졌고 경쟁률도 높아지기도 하고. 경쟁률이 그래서. 네. 현장 가서 추첨하던 것보다는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사실 저도 그렇죠. 이제 올 연말에 이사갈 집은 이 내 집 마련 신청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거든요. 아, 이제 줍줍이셨네. 예, 줍줍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모임에서 이름은 닉네임은 줍줍대사예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이거 내 집 마련하기 네. 위해서 네. 제가 내 집 마련 신청서를 20개 가까이 썼던 것 같고요. 예, 아니, 그다음에 제가 봤잖아요. 현장 네. 추첨을 매주 정말 갔으니까. 매주 갔어요. 매주. 음. 제가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공부가 미흡했을 때 좀 해놓은 제가 흑역사가 좀 있어요. 공부가 안 됐을 때 네.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투자를 한다고 뛰어들면 네.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네. 이제 주택은 많아서 소위 등기는 많은데 네.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계륵이라고 하는 거죠. 계륵이라고 하죠. 뜨거운 감자잖아요.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맞아요. 막 그런 거죠. 뭐. 이게 네. 주식처럼 손절매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죠.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정말 단속을 정말 많이 하고 제 흑역사를 막 까면서 얘기를 해줘요. 저를 막 승화시켜서 이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해줘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공부가 이렇게 딱 뛰어오르는 순간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에 점핑업에서 정말 눈이 딱 떠지는 네. 그 순간이 생겼을 때는 돈이 네.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래요. 이제 투자금이 다 여러 물건에 들어가 있고 네, 이제 묶이죠, 투자에 돈이. 대해서 알아버렸는데 네. 저는 그만한 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는 네. 쉽지 않고 계약이 기간이 끝나야 매도가 되고 매도를 하려면 순차적으로 기다려야 하고 네. 되게 마음이 급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방 4개 방 4개. 신축이 정말 갖고 싶었어요.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40평대 이상형이 되겠네요. 그럼. 네. 39평도 좋고 43평, 39평. 43평도 네. 좋고 네. 어쨌든 서울 4개. 시내에 방 4개 신축.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9억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금도 안 되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미 분양가 자체가 그런 평형은 막 12억, 15억 그랬었고 저도 그라지움 그래서 청약 넣어보고 다 했었는데 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운 좋게 제가 계약한 단지가 9억 원이 넘는데 건설사 보증을 해줘가지고 초기 투자금 20%만 계약금을 내면 네네. 80%가 잔금 완납이었어요. 아. 정말 간절했어요. 이 아파트를 하고 싶어서 갈아타고 싶었어요. 거의 마지막 단지였나 보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네. 그 내 집 마련으로 줍줍으로 제가 네. 당첨이 된 순간 네. 실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를 과감하게 매도했어요. 아. 그래야지 제가 계약금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 사러 온 그 세댁한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세댁이 그날 집을 보고 왔는데 그 세댁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댁한테 이 집 몇 번 보러 왔냐고 그랬더니 이 동네 2번째 오는 거래요. 네. 그러면은 올 하반기에 집값이 조금 더 오를 거니까 네. 오늘 내 집을 안 사도 좋은데 네. 이 동네에서 오늘 계약을 하고 가라고. 남편하고 미리 얘기가 됐으면 계약을 네. 오늘 꼭 하고 가되 네. 이 집이 돈이 붙는 집이니까 네. 되도록이면 우리 집을 사라고. 그러면 저희 전주인도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나가셨고요. 네. 저도 그 집에서 네. 재산이 많이 불었어요. 그렇죠. 진짜 안 팔고 싶은 집이었는데 네. 제가 계약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3개를 매도를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 집이 제일 먼저 네. 매수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할 수 없이 아무튼 이 집에 또 제출도 제일 많았어요. 이제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됐기 때문에 부채도 줄였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실거주를 매도하면서 네. 이 집을 사놓고 이제 갈아타는 거죠. 아, 그런 거에 대한 신념 좀 있으시구나. 그 부자가 되는 집. 아니 근데 그 집에서 진짜 돈을 네. 많이 벌어서요. 아니, 나도 전에 살던 집이 네.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인이 분양 받자마자 살던 집이었는데 진짜 현찰 부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바닥 한 방을요. 네. 그 돈으로 깔아놓으신 거예요. 계속 차곡차곡 저 어머, 장판 어머. 밑에다가 아 진짜? 그런 집이 그럼 있으셨어요. 장판에 좀 눌러붙은 돈이 있었겠네요? 뛰었을 때? 그거 안 그 집이 떨어지는데. 장판 집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방에. 예. 그래서 저 그 집 아직 안 팔고 있는데 그런 집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집 진짜 안 팔고 싶었는데 매도하면서 그 세댁한테 네. 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신도시 어느에서 왔대요. 딱 네. 들으니까 그러면 제가 집값하고 전세값을 알잖아요. 네. 세댁 거기 학군 지역에 그 집 전세금 네. 만큼 이 집에서 돈 단기에 번다고 제가 말했어요. 네네. 근데 그만큼 됐고요. 어쨌든 네. 예. 주택이신 분들은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렸다는 거. 무순위 네. 청약. 네. 근데 무순위 청약은 예전과 달리 미리 무순위 청약이 본 청약 되기 전에 열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미리 신청을 네, 해놓으시고요. 아파트 투유. 네, 아파트 투유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예, 그다음에 꼭 해놓으셔야 돼요, 미리. 모델하우스를 예. 가보시고 요즘은 모델하우스를 안 가시더라도 네. 각종 청약 선생님과 청약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블로그들이 예. 정말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정보가 진짜 너무 많아요. 정보가 오픈되어 있죠. 예, 진짜 그것은 너무 많아요. 장점이다, 예.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맞아요. 예전에는 소수가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 네. 나만 갖고 있는 정보의 무기가 되었는데요. 네. 지금은 정보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무료로도 배포가 많이 되고 있고 네. 이렇게 팟캐스트도 무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진짜 너무 무료하게 너무 아까운 정보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정보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정보가 대중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무순위 청약을 적극 이용하시되 네. 아까 1순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 이제 무순위 청약 아니 1순위 청약 그러니까 1주택자 분들은 네.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대부분 아까 말한 무주택자와 동일하지만 네. 한 가지 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1주택이 네. 팔면 안 되는 집인지 팔아야 되는 집인지를 일단 따져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건 구분할 수 있나요? 좋은 동네에 아이를 키우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는 집이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사를 가야 되는 집이 있고요. 그거는 네. 본인이 알고 계시죠. 예, 그거는 진짜 본인이 알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실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대치동이 네. 임차비율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집주인들이 안 팔고 가요. 그러니까 안 못 팔고 파는 게 새 놓고 아니라 나가요. 집이 그렇게 나갔는데도 안 팔고 가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 집주인은 집을 안 팔고 갔을까? 왜냐하면 처음에 사셨던 구매 비용이 나중에 네. 전세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은 살면서 다 갚으셨고 굳이 그다음 나중에 아이들 컸을 때 다시 네.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재건축도 될 것이고.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팔아야 될 집이 있고 팔지 말아야 될 집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 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안 팔아도 되는 집들이 있어요. 아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년 동안 근로하면서 네. 그렇게 너무 무리해서 1년에 10개씩 깁투자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근로를 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네. 차분차분하게 5채 정도만 예. 팔지 않을 집으로 사 모으고 60세 이후에 이전 대표님 다시 말씀 100% 팔면서 공감합니다. 살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강남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부자들한테 배운 그렇죠. 방법이에요. 갭 투자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200채, 300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도 그래서 네. 부자들한테 배운 대로 집수를 지금 다시 줄이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그냥 2채만 갖고 가셔도 돼요. 그러면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네. 계속 하실 수 있죠. 예. 비과세 볼 수 있죠. 좋은 것들. 예. 네, 좋은 것들.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1주택이신 분들은 네. 일단 내가 갚은 대출의 액수와 사실 대출을 갚으신 분들이 지금 가장 화가 나실 거예요. 맞아요. 대출을 없어. 열심히 갚았는데 나라에서 투기하지 말라 그래서 집을 네. 2~4채 늘린 것도 아니고 나는 알토란처럼 대출을 갚았는데 네. 사실 대출을 갚지 말고 자산을 더 늘려가셨어야 하는데 네. 그 과정을 저 사실 이 얘기하면은 엄청 욕먹을 수 있는데 네. 그냥 오늘 까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산은 늘려가는 거예요. 네. 대출은 갚지 않습니다. 그렇죠. 갚는 순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네요. 대출이요, 이자로 내가 무리하지 않게 이자가 감당이 된다면 네. 사실 대출은 갚지 않고 네. 대출 갚을 돈으로 상승기에는 네. 자산을 더 늘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기업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기업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네. 지금 사회 네. 악이고 그렇게 하면은 투기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질타를 받고 있고 약간 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네. 약간 좀 죄악시되고 있지요. 네. 그렇지만 그게 남에게 결국 피해를 주는 걸까? 남의 집을 뺏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전세가 공급이 되고요. 월세가 공급이 됩니다.
이 점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니, 제가 칼럼도 몇 번 썼는데 전체 임대 시장이 100%라고 하면은 85%가 민간 임대고요. 15%가 공공 임대예요. 근데 이 85%라는 시장을 정부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5%에 대한 민간 시장은 다주택자랑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죄가 아니잖아요. 정부랑 동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분들이 시세 차익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네. 분노와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집값이 네. 너무 초고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모두가 행복한데 이렇게 집값이 작년에는 20%가 상승을 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이러니까 약간 그거에 대한 괴리가 생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산은 늘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일부분 무리해서 대출을 상환하실 경우에는요. 조금 시기가 상승기인지 하락기인지를 잘 따져보셔서 네. 자산을 어떻게 늘려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1주택자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산은 늘려가는 것이다. 자산은 1주택자들 같은 늘려가는 경우는 것이다. 이게 필수. 예. 예. 좌우명이 돼야 된다.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 투기라는 것은 입지 분석도 안 돼 있고 상품 공부도 안 돼 있고 누가 한다니까 덜컥 사고 여기 돈 된다니까 열채 사고 이런 거 말고요. 네. 이런 거 말고 한 채 한 채 한 채 알토란처럼 늘려가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네. 자, 1주택자분들은 일단 무순위 청약의 네.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네. 적극 알아보실 것. 네. 그다음 1주택자 중에서 네. 대출을 많이 상환을 해서 지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 네. 빨리 입주권이나 전매가 풀린 분양권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근데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물건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축액과 좀 이게 대출 가능액을 좀 가늠해 보셔가지고 네. 사고 싶은 동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가서 살고 싶은 동네, 네. 내가 만약에 그 전세금 레버리지, 갭투자한 말을 너무 싫어하시니까 네. 이거로 가능하시면 예를 들면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데 네. 분당에서도 좀 메인 노른자인 살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자금이 모아둔 자금이 좀 넉넉하고 주식에도 좀 돈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모아놓은 돈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서울에 살고 싶은 집을 미리 매수를 해주시면 돼요. 전세 낀. 그럼 알겠습니다. 얘는 대출이 네. 일으켜지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늘려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B주택,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을 사신 사이에 A주택 갖고 계신 주택을 이제 여유를 갖고 매도를 하시면 두 세대 모두 다 1세대 1가구 B주택이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예, 징검다리 네, 그렇죠. 예, 전략을 세우시라는 것들이고요. 이제 그럼 1, 2, 3 보통 전법이라고 예, 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예. 자, 이제 1주택자 분들한테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고요. 예.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갈아탈 마음이 있으시면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그게 동시에.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방송 아주 레전드 방송 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번씩은 돌리고 오실 것 같아요. 더 좋은 얘기, 더 궁금한 얘기, 또 진짜 현실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얘기들로 딱 모아서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파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강의장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 실속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알찬 임대 생활을 하려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파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2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파숑의 세상 답사기.